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어선 여자입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끝도 없이 바람을 피우다 나중에는 제 친구와 바람까지 피운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받냐, 위자료는 얼마를 받았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다 받아냈습니다. 아마 그놈의 외도를 제가 몰랐다면,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뒤통수 제대로 맞았을 겁니다. 저요, 머리에 탈모가 생길 정도로 계획을 짜대서 양육비 300만 원, 현재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그대로 제가 갖고 왔고요. 위자료도 적지 않게 받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혼하기를 잘한 거죠. 그딴 거지 같은 놈 밑에서 우리 아들을 키울 순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거지 같은 놈을 왜 만났냐고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신다면 모든 과정을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아니, 돈 들여서 좋은 대학 보내놓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 아이고, 예리 바빠. 당신도 뭐라고 좀 얘기를 해봐, 어? 아니, 아이고, 이제 졸업 2년 남았는데 덜컥 애를 가지면 어떻게 하냐, 어? 이 선생, 아니 이것 봐요. 이천희 씨, 아휴,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어? 에라이 못쓸 놈아, 에라이, 아이고 뒷골이야. 아,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그놈의 만남.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뵈었던 그날이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3년 동안 얼굴을 지겹도록 봐온 사이였죠. 아버님, 저 정말 예림이랑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이 태어나서도 예림이 대학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빠, 안 돼. 오빠, 빨리 이리야. 에라이 망할 놈아. 내가 네 놈이 우리 딸 과외 선생이라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어째 영 찜찜하다고 했어. 이 사람아, 그러게 내가 이렇게 생긴 놈들은 관상부터가 구리다고 당신한테 얘기했었어, 안 했었어? 너희 망할 놈, 너 설마 우리 딸 과외 시킬 때부터 땀만 품고 있었던 거야? 어? 에라이 망할 놈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 이리 안 와? 아니에요, 아버님. 과외할 때 전혀 절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림이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때 선후배로 지내자고 하면서 그때 그런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 예림이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 에라이 망할 놈아.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어요. 그 상대는 저와 고등학교 시절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저와 그 사람이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1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연애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와 그놈은 속전속결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던 그날 저희 친정엄마와 친정아빠는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엄 얼굴을 보자마자 집에 있는 죽도를 휘두르며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난리치셨죠. 그날 남편놈 등짝에는 벌건 죽도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놈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넉넉하지 않았던 시댁 형편이었기에 저희는 친정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생겼는지 몇몇 친구들과 IT 계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바빠지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아이를 키우며 산후 우울증 비슷한 것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티를 낼 수 없어서 혼자 방 안에서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마음 편하게 속 터놓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림아, 나도 지금 일 확장시킨다고 힘들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일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다 잘 살자고 바쁘게 일하는데 집에 오면 너는 나 붙잡고 울기나 하고 그럼 내가 집에 오고 싶겠어? 서운하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더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알아? 너는 여기가 너희 집이잖아. 맞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더 힘들고 눈치 보이지 않겠어? 장인 장모님 눈치 보여서 밖에서 술 한 잔을 먹고도 이온 음료를 몇 번이나 먹고 술 냄새 뺀다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고 와. 솔직히 말할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예림이 네가 요즘 자꾸 나한테 우울하다고 하는 거 그거 솔직히 말해서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 뭐라고? 배부른 소리?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라고? 내가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해? 내가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오빠가 무슨 우리 엄마 아빠 눈치를 봐. 눈치를 보면 내가 보는 거지. 나도 답답해. 알아? 안 그래도 오빠가 눈치 보는 건 아닌가. 오빠 힘들까봐 찬솔이 울면 우는 애 안고 방 밖으로 나가서 애 재우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애 울면 또 다시 데리고 나가서 2층 올라오는 계단에 쭈그리고 자고. 오빠 혼자만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말할까? 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말씀드릴까? 나도 다른 애들처럼 나가서 취업 준비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아. 나도 오빠처럼 나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도 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아냐고!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남편은 사업한다고 나가 있고 아들아이가 3살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지옥과 다름없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은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서 되려 저를 속없이 칭얼거리는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워요.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라고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들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카페를 차려주셨습니다. 늘 감사하죠. 그렇게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제 일하면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분가를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남편 사업이 잘 돼가면서 저는 이제는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더군요. 네, 남편이었던 그놈이 여자한테 미친놈이라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원영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일이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원영 씨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뭐 조건이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맞춰줄게요. 그게 사장님이랑 일하는 건 저도 전혀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 그러면 남편분 있잖아요. 사장님 남편분 가게 오지 않게 해주시면 저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락도. 우리 남편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왜요? 남편이 원영 씨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카페 오픈 멤버였던 여자 직원이 하루는 대뜸 일을 그만두겠다며 제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평소에 손발도 잘 맞았고 성격도 잘 맞았던 직원이라 저는 그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잘 맞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 말이에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가 맞춰주겠다라고 하자. 직원은 머뭇거리더니 핸드폰을 내밀며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을 가게에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당황스럽다 못해 무슨 소리인가 의문만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월급이 적어서 그렇다, 가게 일이 버겁다 그런 이유도 아니었고 대뜸 가게 일과는 상관없는 제 남편을 못 오게 하라니요. 저는 일단 의문스러운 마음을 접어둔 채 직원이 내밀었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세상에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본 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원 씨, 오늘 머리 너무 잘 어울리더라. 내가 옷 한 벌 사줄까? 나 아는 친구가 편집숍 하거든. 주말에 시간 괜찮아? 예원 씨, 오늘 사장님 재료 사러 간다고 하던데, 그럼 예원 씨 혼자 매장에 있는 거지? 내가 도와주러 갈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 주시는 거 불편해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내가 뭐 연락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 나는 예원 씨가 우리 집사람 가게 잘 되게 열심히 일해주니까 고마워서 순전히 수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 저런 대화 내용이 수두룩하고 빽빽했습니다. 참, 그 직원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직원이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놈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는 계속 뭐 와이프 매장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서 그런다라는 핑계를 댔지만 검은 속내가 훤히 보였죠. 얼마나 얼굴이 낯뜨겁던지. 남편을 못 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직원과 같이 다시 일을 했지만 한번 불편해졌으니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그 직원은 가게 일을 그만두었죠. 예원 씨는? 요새 통 가게 안 보이네? 뭐 여행이라도 간 거래? 남자친구 생겼나? 하긴 예원 씨 정도면 그 또래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기는 하지. 에이, 그럼 직원 새로 뽑아야겠네. 면접 볼 때 내가 같이 있어줄까? 아니, 뭐 내가 당신보다는 직원 면접도 더 많이 보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왜? 당신 스타일인 직원들로 뽑아두려고? 그래서 그 직원한테도 옷 사준다 주말에 시간 되냐 물어보려고? 예원 씨가 왜 그만둔 것 같아? 왜 그만뒀는지 알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 예원 씨가 왜 그만뒀는지 당신은 알 것 같은데? 그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자기도 같이 봐주면 어떻겠냐는 말을 제게 했죠. 웬만하면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려 했는데 남편 놈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직원이 왜 일을 그만둔 것 같냐고 말이에요. 왜 그만뒀는지 너는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꽤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어? 아니,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예원 씨가 왜 그만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참네. 오늘 왜 이래? 뭐야, 지금 나한테 뭐 몰카하는 거야? 별 실없는 소리를 다 하네. 예원 씨가 왜 그만뒀는데? 당신 앞으로 내 가게 들리지 마. 알겠어? 커피 파는 데가 우리 가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 커피 먹고 싶으면 집 앞 카페에서 사 먹어. 재료도 내가 알아서 차 끌고 나가서 사오든 배달을 시키든 할 테니까 직원들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당신, 그리고 내 핸드폰 건들지 마. 나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건데 내 핸드폰 뒤져서 직원들 연락처 알아내는 거 그거 하지 마. 알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알겠어 모르겠어. 그거만 얘기해. 내가 진짜 예원 씨한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런 시답지 않은 농담 따먹게 하고 싶으면 당신 회사 직원들한테나 하든가 아니면 거울 보고 혼자 얘기해. 알겠어? 정말 알겠냐고! 아, 알겠다고. 아들아이만 없었다면 저 당시에 아마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난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들아이는 겨우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였어요. 특히나 아들아이한테는 어린 시절 아빠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로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놈도 제가 저장될 이야기를 하니 제가 상황을 다 안다는 걸 짐작한 눈치였고 그 다음부터는 가게에는 얼씬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놈의 바람기를 초창기에 잡아낸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놈의 바람기는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머, 자기들도 본 거야?
맞지? 모란반 선생님이랑 찬솔이네 아빠랑 그렇고 그런 거. 어머. 아니, 나는 내가 괜히 오해해서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했지. 괜히 오해는 무슨, 찬솔이 엄마 빼고는 다들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 일은 다 엄마가 알아서 해야 한다니까는. 찬솔이 엄마 카페 일 바쁘다고 찬솔 아빠가 애 등원시키고 하면서 둘이 그런 거 아니야. 왜? 어머, 아이, 찬솔 엄마, 아니, 저기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찬솔이 아빠가 선생님이랑 왜? 뭔데 자기들? 지금 우리 찬솔이 아빠랑 선생님 얘기한 거 맞잖아. 뭐 당연히 제가 카페를 하다 보니 제 카페는 동네 아줌마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일부러 엄마들 모임을 저희 가게로 오게 했죠. 그러다 제가 저기서 남편 놈과 아들 어린이집 선생님 얘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들 말을 들어보니 이미 어린이집 내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더군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오바해서 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더라고. 지난주에는 서민이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 찬솔이 엄마한테 알려줘야지. 그게 서민이 엄마가 애들 아빠랑 같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갔었는데 거기 남영주 카페에서 찬솔이 아빠랑 선생님을 봤다잖아. 그래서 서민이 엄마가 일부러 가서 인사했나 봐. 영 괘씸하니까. 그랬더니 뭐 학부모 상담이라나. 아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막말로 학부모 상담을 할 거면 평일에 어린이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굳이 주말에? 그것도 외곽에 카페에서 상담을 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서민 엄마랑 그 선생님 얘기 좀 했는데 그 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에 원생 아빠랑 바람 나가지고 잘렸던 거래잖아. 그래서 여기 온 거래. 아유, 어쨌든 찬솔 엄마 더 소문나면 찬솔이랑 찬솔 엄마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 원장한테 얘기해서 그 선생 그만두게 하고. 아유, 진짜 어렵다, 어려워. 이게 아예 모르는 남이면 그냥 이혼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찬솔이네 일이니까 남일 같지가 않네. 애들 크는데 이혼이 쉽지도 않고. 아유, 아무튼 우리가 입단속 잘할 테니까 자기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잘 해결해봐. 입단속. 입단속은 소용없는 일인 거 아시죠? 이미 동네 소문은 다 난 상태였습니다. 아들아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그 어린애가 뭘 알겠냐마는 아마 친구들이 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놀렸던 모양이에요. 애는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죠. 저는 카페 문을 닫아둔 채 남편 놈을 가게로 불러냈습니다. 찬솔 엄마, 여보, 그게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그냥 둘이 같이 차 마시고 그냥 주말에 드라이브 몇 번 한 게 다야. 정말이야. 우리 찬솔이 걸고 얘기할 수 있어. 어? 짝. 잔뜩 쫄아서 온 그놈은 제게 그냥 몇 번 드라이브하고 밥 몇 번 먹은 게 다다. 그 이상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제게 얘기했어요. 그놈이 아들아이를 걸고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눈이 확 돌더군요. 그대로 손을 들어서 있는 힘껏 그 자식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놈은 제게 뺨을 맞고 어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네가 어디서 우리 찬솔이 이름을 네 입에 올려? 뭐? 찬솔이를 걸고 절대 아니라고? 내가 우리 찬솔이를 네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데 갖다 붙이라고 찬솔이를 낳은 줄 알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네가 한 일이 그냥 어디서 교통사고 낸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정신이니? 어? 어디서 네 입에서 찬솔이 이름이 나와? 어떻게 하다 아들 어린이집 선생이랑 그럴 생각을 하니? 어?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나랑 이혼하고 실컷 여자들하고 만나고 다녀. 왜? 그건 또 싫어? 집에서 애 키우는 미련한 마누라도 갖고 있어야겠고 밖에서 따로 만나는 어린 여자애들도 있어야겠어? 미안한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찬솔이한테 다 못 볼 꼴 보이지 말고 애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여기다 도장 찍어. 나는 도저히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으니까 도장 찍으라고. 찬솔 엄마, 나 이혼 절대 못해. 절대 싫어. 어? 내가 찬솔이랑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냥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당신 일도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뭔가 내가 사는 게 이게 뭔가 싶었어.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어? 나 찬솔이 못 보고는 정말 못 살아. 어? 그놈은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그때야 사태 파악을 하는 듯 했어요. 털썩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말 그대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이혼만은 절대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처음에 그놈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치근덕거렸을 때도 그래도 그 인간이 변화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두 번째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그놈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아들아이가 혹여나 아빠 없이 자란다고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놀림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은 한 집에 못 살아. 그래, 내가 두고 볼게. 찬솔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당신이 단 한 번도 바람 안 피우면 내가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대신 우리 그때까지는 한 집에 살 일 없을 거야. 당신 나가서 살아. 찬솔이한테는 당신 지방으로 일 다닐 거라고 했으니까 주말마다 찬솔이 봐. 그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싫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선택해. 찬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알겠어. 나 진짜 정신 차릴 거니까 당신이 한번 두고 봐. 결국 그놈과 저는 따로 살게 되었어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그놈은 나가 살게 되었죠. 그놈은 자기를 한 번만 지켜봐 달라며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를 찾는 아들아이에게는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셔야 해서 주말마다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그놈을 더 시험해 보기로 했죠. 정말 이 자식이 나와 아들과 살고 싶은 건지 그게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그 계획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놈이 제 계획에 넘어오지 않길 바랬는데 그놈은 제 계획에 넘어오더군요. 자기는 기필코 다시 한 집에서 저와 아들과 함께 살 거라며 다짐을 해놓고 그놈은 1년 반 만에 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날아오는 메일과 사진, 그 안에는 남편놈이 외도를 벌이는 모든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기도 전에 남편이라는 인간이 먼저 저를 찾아오더군요. 이 정도면 너도 좋지 않아? 깔끔하게 이혼하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시세 올라서 9억에서 10억 왔다 갔다 하더라. 그거 다 당신 가져. 그리고 찬솔이는 나보다 당신이랑 더 애착이 있을 테니까 당신이 키워. 나 양육권 달라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게. 양육비도 적지 않게 300만 원씩 내가 다달이 보낼게. 이 정도면 당신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한 거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족이 뭐야.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게 가족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 솔직히 장인 장모님 나 안 좋아하시는 건 이미 진작부터 알았고 장인 어른이 빌려주셨던 사업자금도 내가 갚을게. 그 정도면 깔끔한 거지? 그놈은 마치 연습이라도 하듯이 줄줄줄 대사를 읊어대면서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에는 남편의 얼굴이 있었고 또 다른 익숙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죠. 하지만 그놈은 제가 그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일면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 사진을 제게 내밀었을 겁니다. 저는 묵묵히 그 사진을 받아들어 한참을 쳐다봤어요. 슬프게도 그 사진에서 남편과 저의 연애 시절 모습이 보이더군요.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늘 제게 저런 다정한 미소를 보였고 세상에 저와 자기만 남아있는 듯 저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놈은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저를 향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할 말을 신나게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나한테 실망도 했을 테고 어이도 없겠지.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내가 그 생각까지 관여할 거는 아니니까. 나 이 여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래서 당신이랑 찬소리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당신도 알잖아. 나 중요한 일에는 확신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 이 여자도 내 상황 다 알아. 내가 애가 있는 것도 알고 지금 가정에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다 괜찮대. 이혼하고 오면 자기는 절대로 내 과거 얘기 꺼내지 않을 것이고 그냥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어. 아, 혹시나 해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 여자도 능력 좋아. 당신한테 집이며 양육비 다 주라고 한 것도 그 여자야. 그 정도로 능력 돼. 그러니까 뭐 혹시나 양육비 안 주고 나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하지 말라고. 이 정도면 당신이랑 나랑 이혼 소송까지 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어때? 당신만 괜찮으면 도장 찍은 걸로 서로 합의 보자. 찬솔이한테는 당신이 말할래? 아니면 내가 말할까? 그래. 그러자. 찬솔이한테는 내가 말할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 있는 그대로 말하지는 않을게. 그래도 애 아빠인데 찬솔이한테는 좋은 아빠로 남아있는 게 찬솔이한테 좋을 테니까. 그 여자 엄청나게 사랑하나 보다 당신.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이 이렇게 찬솔이까지 모른 척할 줄은 몰랐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럼 당신도 내가 제안하는 거 동의하는 거지? 그럼 서류 제출하는 걸로 하자. 장인 장모님한테는 당신이 알아서 잘 얘기해줘. 이런 얘기로 직접 찾아뵙는 건 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법원에서 보자. 그래, 그때 보자. 당신 짐은 알아서 챙겨가. 어쩌면 그렇게 쿨하게 이혼을 하냐고요? 제가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뭐 물론 그 계획을 짜느라 뒤통수로 원형 탈모가 왔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놈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참네. 그런데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악을 쓰고 이혼 안 하려고 발악하던 인간이 그 사이에 여자가 생겨서 저한테 먼저 이혼을 요구하네요. 아주 좋아 죽겠다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좋을까요? 저는 몰라도 자기 아들을 포기할 만큼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법원에서 마주하게 되었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든 게 다 만족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거리를 두고 벗어난 법원. 그 앞에는 저와 남편놈 둘 다에게 너무 반가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머, 혜정씨. 시간 맞춰서 잘 왔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는 저를 향해 두 팔 벌려 달려오는 그 여인과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좋아라 인사를 했습니다. 뭐야?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정아, 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그런 저희를 보던 남편놈, 아니 전 남편이 된 그놈은 꽤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게 물었죠. 여러분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놈이 어린이집 선생과 바람난 게 들켰던 그 시기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제가 접근을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대놓고 그래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워낙 바람피운 전적이 많아서요. 아들아이 생각 안 하면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고 끝내고 싶은데 애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걸려요. 그래서 어디 한번 제대로 지켜보려고 이렇게 의뢰하게 된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그놈이 제게 호언장담했던 그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해서 사람을 구했어요.
흥신소라는 게 단순히 바람 피우는 현장이나 뭐 미행을 해주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일도 해주더군요. 동관계로 얽히다 보니 오히려 일을 부탁할 때 깔끔했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황을 주고받았어요. 그 여자와 저는 자그마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놈을 지켜보고 일을 했죠. 사실 그놈이 그 여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진작에 흥신소에 계속 일을 맡기는 건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2번 만에 그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봤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누가 봐도 빠르게 여자에게 호감을 표시했죠. 사모님, 지난주에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었고요. 집에서 뭐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는 메일에다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음 주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쪽에 동창이 있는데 펜션을 운영한다면서요. 그 자식이 그랬어요? 저한테는 출장이 잡혔다고 했거든요. 그날이 우리 아들 만나는 날인데 그놈이 혜정 씨랑 여행 가려고 저한테 거짓말 했나 보네요. 아, 그러면 제가 그 여행을 취소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대신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증거만 잘 모아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놈은 자기가 좋아 죽겠어서 만나는 그 상간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여자한테 제대로 미쳐 있었습니다. 아들아이를 어떻게 안 보고 살겠냐고 하던 인간이 여자한테 눈이 돌자 아들아이와 만나기로 한 날 약속을 점점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하루라도 더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자기야, 나 그럼 정말 자기 말만 믿고 이혼한다? 집이야 뭐 주고 나올 수 있지만 양육비까지 300만 원 가까이 내가 주는 건 솔직히 그거는 부담스러워. 막말로 애를 나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도 엄마로서 애를 키워야 하는 역할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오빠, 나 못 믿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그래도 아기한테는 아빠 노릇 제대로 해. 나중에 오빠 아들이 커서 오빠 안 보고 살면 그거는 괜찮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아들한테 아빠 대접 받고 싶으면 부모로서 할 거는 해. 내가 괜히 그래? 다 오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으이그 하여간 속도 깊어. 자기 솔직히 말해봐. 나보다 누나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며 마음 씀씀이며 속이 깊은지 몰라? 자기야, 우리 진짜 잘 살자. 나 자기 좋아하는 거 진심이야. 혹시나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한눈 팔 걱정할까 봐. 내가 그 여자한테 마음을 못 붙여서 이렇게 방황했던 거지. 혜정이 너라면 나는 정말 내 모든 걸 다 걸고 바칠 수 있어. 알지?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꼭 알아줘. 그놈은 아주 제대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 역할을 해주었던 그 여자가 제게 일주일에 한 번씩 증거자료로 사진과 대화 내용 음성 파일 영상을 보내올 때마다 저는 정이 뚝뚝 떨어져 갔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었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그놈이 저와 아들아이를 두고도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흔들렸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저는 그놈이 상간녀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혼을 준비했어요. 양육비를 얼마를 받아낼 건지, 집은 어떻게 가져올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죠. 제가 어떻게 얼만큼 받아낼지를 정하면 그걸 상간녀 역할을 하던 직원이 제 전남편에게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직원의 합작으로 완성된 게 저의 이혼 결과였어요. 왜? 어이가 없어? 내가 어이없었던 것만큼 네가 그럴까? 그렇게 우리 찬소리 하면서 애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던 인간이 뭐? 제주도로 여행을 가? 나한테 출장이라고 해놓고 여행을 가고 싶었어? 너 그날 무슨 날인지 알지? 그날 심지어 찬솔이 생일이었어. 네가 정말 나랑 헤어지기 싫었고 찬솔이랑 헤어지기 싫었다면 정말 그랬을까? 참, 너는 네 인생 네가 네 입으로 네 손으로 네 발로 네가 네 인생 망친 거야. 뭐야 지금? 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혜정아, 이거 지금 뭐야? 지금 네가 지금 이 사람이랑 어떻게 니들 대체 뭐야? 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야, 니들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지금 뭔데? 보기는 네가 네 인생 말아먹은 거 제대로 보는 거지. 혜정 씨,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약속한 대로 금액은 오늘 바로 입금 처리해드릴게요. 이 인간이 저한테 오늘 집도 다 넘겼고 위자료도 바로 보냈거든요. 혜정 씨가 이 사람한테 돈 주기로 했다면서요? 참 너도 너다. 아니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단순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남자들은 원래 여자한테 그렇게 약해? 너 지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네 집이며 네 자식이며 네 재산까지 다 날린 거야. 알아? 아무튼 네가 그래도 찬솔이 아빠라고 매달 300만 원씩 준다고 한 거 그거는 참 고맙다. 그 돈으로 우리 찬솔이는 너처럼 개망나니로 안 크게 내가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는데 잘 쓸게. 고맙다. 야, 야, 너 니들 어디가? 니들 일이 안 와? 야, 혜정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놈은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바로 그날. 그 법원 앞에서 모든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죠. 그 충격으로 그놈을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악을 쓰고 난리를 치면 뭐 하나요? 이미 그놈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는걸요. 그놈에게 남은 거라곤 고작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친구들과 동업하는 회사 지분 조금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몇 억도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요. 그놈은 그 뒤로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왔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정신 차리겠다. 뭐 늘 듣던 그 뻔한 레파토리였죠. 저는 그놈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날 하루 전에만 전화 차단을 풀어두었고요. 지금 그놈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아요. 저한테 질려서 아들도 보고 싶지 않다나요? 찬솔, 우리 찬솔이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찬솔아, 아빠한테 찬솔이랑 같이 놀이공원 갈 수 있냐고 엄마가 물어볼까? 우리 찬솔이 아빠랑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하잖아. 찬솔이 생일이면 아빠가 회사 안 가고 찬솔이랑 신나게 놀아주실 것 같은데. 응? 엄마가 물어볼까? 찬솔이 롯데월드가 좋아? 아니면 에버랜드 갈까? 찬솔이가 가고 싶은데 말해주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놀이공원 안 가요. 아빠랑 안 놀아도 돼요. 그냥 엄마랑 이모랑 같이 장난감 사러 갈래요. 찬솔이는 아빠 안 봐도 괜찮아요. 아빠 미워요. 아빠 때문에 엄마 맨날 울었잖아요. 나 엄마 울리는 사람 싫어요. 아빠 안 볼래요. 찬솔아, 엄마 울은 거 아닌데? 엄마 재채기 많이 하지. 재채기 많이 하면 눈도 빨개지고 코도 막히고 그런 거야. 엄마 아빠 때문에 울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찬솔이가 아빠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싫어요. 안 볼래요. 이모랑 셋이 놀러 가요. 아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속상하죠. 이혼 후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정이 떨어지고 계획이 성공된 거라고 해도 사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찌할 수 없더군요. 그런데 그거를 아들아이가 봤었나 봐요. 엄마 울리는 사람은 싫다며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요즘 제 고민은 이거예요. 아들아이와 아빠의 관계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심란하기는 합니다. 육아 선배님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에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조금은 더 즐겁고 밝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다음에는 행복이 가득한 사연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